항상 새로운 지식을 갈구하고 쏟아지는 그 복잡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진짜 핵심만을 찾아내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고요. 지적 호기심을 아주 완벽하게 채워드릴 심층 탐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자료가 그 경기도의 지도를, 아니 수도권 남부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화성 병점 복합타운 개발 사업에 대한 종합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자료에는 거대한 그 거시경제적 변화에 민간 자본이 대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도 포함되어 있죠. 바로 병점역 테라스 M이라는 상업시설 분석인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오늘 무슨 단순한 부동산 기사나 뻔한 지역 홍보물을 읽어내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재미없죠. 과거 다소 정체되어 있던 하나의 낙후된 지역이 어떻게 첨단 교통이나 막강한 행정력, 그리고 거대 기업의 배후 수요를 등에 업고 최첨단 복합 도시로 환골탈퇴하는지, 그 도시 개발의 흥행 공식을 여러분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볼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 다룰 자료는 단순히 어느 동네에 아파트 단지 몇 개가 새로 올라간다, 이런 수준의 가벼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현대 도시공학에서 한 도시가 진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필수 요소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 안에서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교과서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교과서다. 네. 이 거대한 변화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되고 설계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보죠. 이 거대한 마스터 플랜의 가장 밑그림부터 한꺼풀씩 걷겨보겠습니다. 오늘 자료의 그 공간적 배경이 되는 곳이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하고 진안동 일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규모가 무려 약 37만 5천 제곱미터에 달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숫자로만 들으면 여러분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그 축구장 수십 개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미니 신도시가 통째로 백지 상태에서 새로 그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게다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행을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국가공기업인 LH가 맡고 있다는 점을 자료에서 꽤 비중 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약간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국가 공기업이 주도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아주 결정적인 이점을 가집니다. 첫째는 사업의 안정성이고요. 둘째는 인프라 구축의 압도적인 속도입니다. 속도요? 네. 민간 개발사가 주도할 경우에 자금 조달 문제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사업이 중간에 좌초되거나 수십 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진짜 허다하죠, 그런 경우. 땅만 파놓고 멈춰있는 곳 많잖아요. 맞아요. 허다하거든요. 하지만 LH가 시행을 맡았다는 건 국가 차원의 추진력이 든든하게 뒷받침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은 개발의 속도나 규모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요. 이 거대한 부지를 과연 어떤 용도로 채우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곳은 단순히 잠만 자고 출근하는 이른바 배드타운을 만드는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배드타운이 아니다. 사실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들이 겪는 가장 큰 고질병이 바로 그거잖아요. 낮에는 사람들이 다 서울로 출근해버려서 도시가 텅 비고. 네, 밤에만 잠깐 북적이는 현상이죠. 그렇다면 이 병점복합타운은 그런 한계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인데요. 이 마스터 플랜의 목표는 상업, 업무, 행정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완전한 자족형 복합 도시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주거시설의 세밀한 구성이에요. 주거시설 구성이요? 네, 전체 약 3천여 세대가 들어서는데 흥미롭게도 특정 계층이나 연령대를 위한 주택만 짓는 게 아닙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층, 신혼부부의 아주 든든한 주거 사다리가 되어줄 행복주택부터 시작해서 청년층을 위한 공간도 있고? 네, 그리고 중산층 이상의 수요를 꽉 잡아줄 공공분양, 또 아주 화려한 고급 민간 주상 복합까지 마치 모자이크처럼 다채롭게 섞여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청년층부터 중장년층, 그리고 다양한 소득계층이 한데 어우러지게 아예 처음부터 설계를 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도시사회학적으로 볼 때 특정 연령대나 비슷한 소득계층만 모여 사는 도시는 장기적으로 활력을 잃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동력이 떨어지니까요. 다양한 세대가 한 공간에서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면서 소비하고 일하고 교류할 때 비로소 24시간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도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미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일부 단지는 입주를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도시가 하루가 다르게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진짜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다는 개념이 참 흥미롭네요. 근데 그렇게 도시가 살아 숨쉬려면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 특히 행정이나 문화시설이 필수적이잖아요. 당연하죠. 자료를 보면 상업과 행정 인프라 확충 계획이 꽤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역세권 중심부에 대규모 상업지구가 형성되는데 제 눈길을 확 끈 건 바로 화성 동부출장소의 기능 확장과 대형 문화시설 부지가 한가운데 떡하니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여러분의 일상에 엄청난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자료의 현재 시점이 2026년 3월이잖아요. 이 시점이 의미하는 바를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2026년. 바로 작년이었죠. 2025년에 화성시가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화성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특례시 승격이라는 거대한 정책적 호재가 병점 복합타운의 개발 마스터 플랜과 만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폭발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보죠. 특례시라는 단어가 뉴스에 진짜 자주 등장하긴 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는 그냥 인구가 많아져서 도시 타이틀이 좀 멋있게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이 특례시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도대체 시민들의 삶에 혹은 이런 도시 개발 사업에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떨어지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단순히 이름표만 화려하게 바뀌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의 행정체계에서 인구 100만 명이 넘어 특례시가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도지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막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권한이 커진다. 과거에는 도로 하나를 뚫거나 대규모 공원을 하나 조성하려고 해도 상해기관인 경기도의 허락을 받고 예산을 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특례시가 되면 수백억, 수천억 원 단위의 거대한 자체 세수를 도에 넘기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해 직접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도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동네 지갑을 스스로 열어서 팍팍 쓸 수 있는 재정적, 행정적 자치권이 확 생긴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현재 화성특례시 내부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이 지역을 관할할 병점구 신설이 아주 강력하게 검토되고 있죠. 구청이 하나 새로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구청이 하나 새로 생긴다는 것은 그 구역만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조직이 거대해지고 그 지역만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뚝 떼어 편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 당연히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공공청사의 건립이나 대형 문화시설 확충 같은 공공인프라 개선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빨라질 수밖에 없죠.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의 부동산과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하고 근본적인 동력이 됩니다. 막강한 예산하고 행정력이 정말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셈이네요. 그런데요, 화려한 예산 살기 좋은 주거 환경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제가 여러분의 입장에 빙의해서 조금 삐딱하게 현실적으로 질문을 던져볼게요. 네, 해보시죠. 신도시가 아무리 천국처럼 꾸며져 있어도 경기도 남부에서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교통 아닙니까? 매일 아침 만원 버스에서 시달리고 도로에서 한두 시간씩 버려야 한다면 그건 완벽한 도시라고 할 수 없을 텐데요. 이 지역의 교통계획 좀 쓸만하게 짜여 있나요? 그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오늘 다루는 자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파괴력 있는 미래 가치가 바로 그 교통망 혁명 파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의 지옥철이나 막히는 고속도로 이야기는 옛말이 될 겁니다. 오, 진짜요? 네, 여러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다는 그 유명한 GTX C-노선을 아실 겁니다. 양주에서 출발해서 서울 도심과 강남을 꿰뚫고 내려오는 이 고속철도가 병점역까지 연장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적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와, GTX-C 연장이요. 이건 기존 도로망이나 지하철이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도로망에 의존하던 기존 체계가 철도 중심으로 완벽히 개편되는 건데요. 지하 40m 이상의 대심도 터널을 뚫어서 직선으로 달리는 고속철도니까요. 이 GTX-C 노선이 개통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빨라지겠죠.
병점역에서 탑승해서 서울 강남의 핵심이 삼성역까지 단 30분대면 주파가 가능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출퇴근 시간이 조금 줄어든다는 의미를 훌쩍 넘어섭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경기도 남부지만 시간적인 거리는 사실상 서울 강남 생활권의 연장선으로 완전히 편입된다는 이른바 시공간의 압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통의 패러다임이 뒤집히는 거죠. 강남까지 30분이라 정말 길이 뚫리는 곳에 사람과 돈이 모인다는 진리가 딱 들어맞는 상황이네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철도망이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부 교통망도 상당히 화려하게 세팅이 되고 있던데요. 네, 강남 접근성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인근 거대 신도시와의 연결성이거든요. 현재 동탄 신도시와 이 병점역을 촘촘하게 이어주는 동탄 도시철도, 즉 트램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 트램이 들어오는군요. 네, 트램은 매연도 없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도 않으면서 버스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아주 정시성 있게 실어 나르는 선진국형 교통수단이죠. 이 트램이 완공되면 병점역에서 동탄역으로 아주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고요. 동탄역에서 다시 전국을 잇는 SRT나 다른 광역급행철도인 GTX-A 노선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와, 연결성이 장난이 아니네요. 즉, 기존의 국철 1호선에 강남으로 직행하는 GTX-C, 그리고 동탄을 잇는 트램까지 이 세 가지 핵심 철도망이 쉽게 교차하는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의 막강한 위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1호선 GTX-C 트램, 정말 경기 남부권의 거대한 교통허브네요. 모든 길은 병점으로 통한다. 이런 말이 나올 법한데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또 하나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철도망이 3개나 겹치고 기차, 광역버스, 시내버스, 택시가 하나의 건물에서 다 연결되는 그 스마트 교통체계의 핵심,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고 자료에 크게 나와 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근데 환승이 그렇게 너무 편해지고 기차가 빨리 오면 사람들이 굳이 그 동네에서 밥을 먹거나 쇼핑을 하지 않고 그냥 환승만 휙 해서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로 쏙 빠져나가 버리는 거 아닌가요? 이쯤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딱 떠오르는 거죠. 훌륭한 비판적 접근입니다. 교통이 좋아지면 인구나 자본이 블랙홀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건 사실 과거 1세대 신도시들이 겪었던 아주 흔한 부작용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동네가 될까 봐요. 하지만 현대도시공학이 적용된 대규모 복합환승센터, 즉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의 개념은 그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거대한 국제공항의 터미널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가면 환승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일단 면세점 구경도 좀 하고요. 배고프니까 식당에서 밥도 먹고 카페에서 초푸도 한 잔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죠. 돈을 쓰게 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의 정거장들은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덜덜 떨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고통스러운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최첨단 복합 환승센터는 기차나 버스, 택시가 하나의 거대한 실내 건물 안에서 비를 맞지 않고 연결되는 아주 쾌적한 공간입니다. 아, 쾌적하니까 굳이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군요. 그렇죠.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이 주어지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않습니다. 즉, 대중교통 인프라가 고도화될수록 그 공간에 머무는 유동인구의 체류 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환승센터 내부와 주변으로 대형 쇼핑몰이나 문화시설, 카페거리가 유기적으로 쫙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게 되죠. 야, 거대한 유동인구가 모여들어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네요. 네, 환승을 명목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자본을 떨어뜨리고 가는 거대한 경제적 기폭제, 즉 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환승센터가 단순한 정거장이 아니라 사람과 자본을 가두어두는 거대한 댐이라는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퍼즐 조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훌륭한 인프라를 과연 일상적으로 누리며 지갑을 열 주로 소비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배후 수요 문제죠. 네, 이 거대한 상권을 지탱할 만한 탄탄한 배후 수요가 있는지가 관건일 텐데요. 자료에서는 이 지역 주변에 포진한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오늘 이야기하는 이 모든 마스터 플랜이 허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바로 그 일자리에 있습니다. 일자리요?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라인, 삼성전자
나노시티 화성 캠퍼스와 기흥 캠퍼스가 이 병점 복합타운과 그야말로 지척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알짜 중소기업들이 모여있는 수원 일반산업단지도 아주 인접해 있죠. 와, 삼성을 필두로 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배후에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엄청난 구매력을 갖춘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가 주거지와 가까운 이른바 직주 근접 수요가 풍부하다는 것은 대단한 프리미엄입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초일류 기업과 협력사들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자산 가치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 준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방 경직성이요?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성질을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자동차의 아주 튼튼한 서스펜션, 즉 충격 흡수 장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 전체의 거시 경제가 불황을 겪거나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더라도 매달 안정적이고 높은 급여를 받는 든든한 직장인 수요가 끊임없이 유입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나 자산 가치가 특정 수준 이하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방어막이 되는 것이죠. 튼튼한 방어막이라. 그래서일까요? 오늘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 이 분석 보고서의 후반부를 보면 이 모든 거시적인 호재와 폭발적인 수요 한가운데서 민간 자본이 어떻게 기회를 포착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딱 등장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병점역 테라스엠 상가죠. 네, 맞습니다. 병점역 테라스엠이라는 상업시설에 대한 분석인데요. 자료가 이 상가를 단지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철저한 자본의 논리가 어떻게 이런 환승 거점에 둥지를 트는지 분석해 놓은 점이 꽤 날카롭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투자 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아주 좋은 참고서가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트리플 역세권의 유동인구, 그리고 삼성전자 배후 수요라는 이 거대한 물줄기가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거든요. 그렇군요. 자료에 따르면 이 테라스 M이라는 건물은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이 딱 겹치는 삼거리 코너에 위치해서 아주 뛰어난 가시성을 확보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처럼 일부 층에는 테라스를 특화 설계해서 공간의 개방감을 극대화했죠. 네, 설계도 훌륭한데 제가 볼 땐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대형 앵커 테넌트를 선임대 확정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공간 설계보다 더 중요한 상업부동산의 핵심 전략이죠. 앵커 테넌트. 배에 닫힐 듯하는 앵커처럼 건물의 핵심이 되어서 사람들을 쫙쫙 끌어모으는 간판급 매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집객력이 엄청난 쿠우쿠우 같은 대형 뷔페부터 채선당, 그리고 수백 평 규모의 대형 헬스클럽까지 이미 임대 계약을 싹 다 마쳤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진짜 혼자 빵 터졌던 게 사실 이런 대형 건물 생태계가 참 묘하거든요. 일요일 점심에 가족들이랑 대형 뷔페에 가서 막 3시간 동안 배가 터지도록 먹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 살 빼야 하는데 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위층에 있는 수백 평짜리 화려한 헬스장에 번쩍이는 간판과 등록 안내문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죠. 먹이고 반성하게 하고 운동시키는 아주 완벽하고 유기적인 자본주의의 생태계 아닙니까? 네, 아주 정확하고 재미있는 비유네요. 바로 그것이 앵커 테넌트가 가진 무서운 집객 효과이자 상업 건물이 유동인구의 체류 시간을 확 늘리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건물을 다 지어놓고 텅 빈 상태에서 제발 아무나 들어와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과 이미 건물의 가치를 수직 상승시킬 대형 브랜드들이 장기 임대 계약을 맺고 손님을 끌어모을 준비를 끝낸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공실 걱정이 아예 없겠네요. 그렇죠. 공실 걱정 없는 즉각적인 수익 창출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거대한 인프라가 깔리는 신흥 중심지에서 민간 자원이 어떻게 빠르고 영리하게 리스크를 없애는지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이고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자료에서 이 건물을 단순한 투자 추천이 아니라 이 거대한 병점복합타운의 잠재력이 어떻게 실물 경제로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한 이유를 이제 명확히 알겠네요. 자, 그럼 쉼없이 달려온 오늘 탐구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도대체 이 모든 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요약하자면 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본 화성 병점복합타운은 결코 평범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강남을 30분 만에 주파하고 주변 신도시를 하나로 묶어내는 수도권 남부의 강력한 교통망, 즉 트리플 역세권이 있고요. 특례 시승격과 구신설이 가져다줄 폭발적인 행정파워,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풍부한 배후 수요. 완벽한 삼박자죠. 네, 이 세 가지 에너지가 완벽하게 맞물린 결과물임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대한 물결 속에서 앵커 테넌트를 앞세운 테라스엠 같은 상가가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도 들여다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보 과잉의 시대에는 정말 수많은 부동산 기사와 개발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 홍수 속에서 진짜 가치 있는 정보를 가려내는 통찰력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습했던 것처럼 단편적인 팩트들, 예컨대 선임대가 확정된 상가라던가 교통망 확충 같은 팩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분양가와 시세 차익의 가능성을 연결해서 맥락을 읽어내는 눈을 기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팩트를 연결해서 거대한 맥락을 읽어내는 통찰력.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시야가 한층 더 넓어지고 예리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자료 분석은 모두 마무리가 되어가는데요. 늘 그렇듯 우리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볼 만한 새로운 화두 하나 던져주시죠. 네, 오늘 자료를 통해 한 지역이 첨단 교통과 거대 기업의 힘으로 어떻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지 그 매혹적인 청사진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거대한 인프라를 무섭게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자족형 복합특례시의 등장이 과연 기존에 존재하던 주변 낡은 구도심들의 경제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경제적 에너지가 퍼져나가 함께 발전하는 광역 메가시티의 훌륭한 촉매제가 될까요? 상생의 문제군요. 네, 첨단 도시의 눈부신 스카이라인과 화려한 불빛 이면에 늘 묵직하게 자리한 주변 지역과의 상생 문제. 오늘 이 눈부신 발전 공식을 덮으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닐까요? 와, 쏟아지는 화려한 호재들 이면에 가려져 있던 도시 생태계 전체를 바라보게 만드는 아주 날카롭고 훌륭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자 생각이 다르실 텐데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남은 이 치열한 분석들, 그리고 마지막에 남겨진 깊이 있는 질문을 마음속에 품으시고요. 당장 내일 출퇴근길에 여러분 주변의 변화를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분명 어제와는 다른 숨결이 느껴지실 겁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놀라운 통찰을 담은 새로운 자료와 함께 심층 탐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